예, 오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전달드린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트렌드는 글로벌리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국내에 관련된 그 규제라든지 인식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드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을지 좀 화두를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스테너빌리티 트렌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근본적인 철학은 인류와 사회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용어적인 측면, 또는 철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했다가 최근에 ESG라고 이슈화된 것이 최근 한 3, 4년 정도인 것 같고, 주지하시다시피 ESG라고 하는 것들은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들한테 어떤 식으로 환경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기업의 재무적 영향이 발현되는지를 잘 정리해서 보고해라. 또 그래야지만 우리가 투자의 옥석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SG 투자가 활성화됐었고 관련된 정보 공시도 굉장히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대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미스리딩 되는 부분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이 좀 규제화되고 있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서스테너빌리티 트렌드는 워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시해야 되는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얼만큼 정확한 정보를 공시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또 속이지 않고 활동을 해야 되는지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린워싱에 대한 부분들은 ESG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투자자로부터 일단은 먼저 오히려 그 위협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ESG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 1년 동안 바라보니까 오히려 그린워싱이, 즉 투자자의 그린워싱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UNPRI라고 해서 ESG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서명 기관이죠. 오히려 UNPRI에 서명한 기관들이 실질적인 ESG 관련된 투자가 아니고 형식적인 이름만 ESG인 투자가 많이 되더라. 그래서 PRI가 오히려 하나의 ESG에 대한 그린워싱을 하는 데 있어서 방편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뱅가드라든지 여러 가지 ESG 투자나 탄소 중립을 선언했던 투자 기관들이 여기서 이제 좀 탈퇴하는 형태들이 뭔가 본인들 스스로가 탄소 중립이나 ESG를 선언하고 투자하는 것이 실질 내용과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린워싱의 이슈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좀 금융권에서 ESG 그린워싱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도 이런 이슈에서 지금 예의가 아니게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난 한 10여 년간 ESG 펀드 내 그러니까 EU 펀드에서 ESG 명칭을 붙여서 투자한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태인데요.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매우 구체적인, 우리가 환경 부분에 투자한다 또는 사회적 측면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그런 펀드는 오른쪽의 그래프에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이제 일부입니다. 그리고 모호한, 그리고 굉장히 포괄적인 그냥 ESG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펀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이렇게 포괄적인 펀드들이 정말 구체적인 ESG 활동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좀 의구심을 최근에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은 워싱의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그린워싱 추이를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EU, 북미, 기타 유럽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 워싱의 이슈들에서 지금 많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ESG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EU에서 더 많은 이런 워싱 이슈들이 나온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에처럼 업종별로 봤을 때 특정 세 가지 업종이죠. 오일 앤 가스라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그다음에 푸드 앤 베버리지에서 많은 ESG 워싱 이슈가 발생됩니다. 전체 워싱의 50%가 이 세 개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세 개 업종 중에서 한 25% 이상의 그린 워싱이 5개 기업에 아주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어떤 온실가스 이슈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 그리고 ESG 이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특히 워싱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중에서 4개 기업이 석유가스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ESG에 대한 부담이나 압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저희가 실수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정확한 활동에 대한 정보들 요구하는 이런 공시 표준이라든지 규제뿐만이 아니고 그게 실제 부정한 내용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보면 유럽의 아주 대규모 기업들 한 600개 기업들을 저희가 봤을 때 그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게 600대 기업에서 한 32% 기업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1년, 22년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런 내용들 중에서 실제 단순하게 오해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 한 70% 정도, 3분의 2 정도는 실제로 그린워싱 논란과 연계된 그러한 발표들이 또는 표시나 광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환경에 대한 부분,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워싱이 계속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지금 워싱이 좀 생각보다 좀 이슈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내고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ESG 경영을 한다, ESG 투자를 한다, 또 탄소 중립을 한다 여러 가지 선언을 하는데 지금 치우쳐 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계속 지금 발생되고 있고 이 자체가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ESG 관련된 소송 비율들을 보면은 우리가 공시 위반이라든지 뭐 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 환경이나 그린워싱에 대한 소송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경영진 자체에서도 실제로 ESG 관련된 또 지속 가능성 관련된 목표를 제대로 수립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냐라고 했던 비율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선언을 하고 이후에 경영활동이나 목표 관리가 상당히 지금 놓쳐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한 60% 정도는 과장됨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중에서 한 70% 정도는 만약에 그린워싱에 대한 법률적인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을 때 본인들이 좀 그린워싱에서 적발될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ESG라는 그러니까 ESG라는 용어를 안 사용을 함으로써 이 그린워싱에서 좀 회피하자라고 하는 굉장한 뭐 아주 좀 보수적인 입장도 있지만 뭐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정확한 활동들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대표적인 예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기업들 이슈들도 굉장히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석유가스 사업을 하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린워싱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쉘 같은 경우도 그린워싱 이슈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6월에 결론적으로는 영국 광고표준청으로부터 이런 광고에 대한 금지를 받았는데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이게 과연 그린워싱일까라고 하는 우리 이제 기업 실무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쉘이 물론 자신들이 여러 가지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 탄소를 줄여온 노력들을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에 대해서 영국에 완전 뭐 140만 가구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 또 25년까지 5만 대 뭐 전기차 충전을 설치하겠다. 다양한 이러한 친환경 정책, 저탄소로 가는 비즈니스 전환 정책을 광고하는 것 자체에서 이제 그린워싱 이슈에 휘말리게 된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이런 뭐 재생에너지 지원이라든지 전기차 충전 설치하는 것이 전체 가구에 불과 한 5%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데 많은 가구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쉘가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10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그마한 활동들이 자신들의 어떤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을 모든 것들을 어떤 상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린워싱 최종 판정을 받았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 저탄소 전환하는 거에 있어서 활동이라든지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뭐 여러 가지 펀드 명칭에 대한 ESG 펀드 명칭을 제대로 사용해라. ESG 펀드 명칭을 사용했을 경우에 정말로 ESG 투자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미스리딩하지 않게끔 공시를 표준화하고 법제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또 인증하는 내용들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은 ESG에 대한 정보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부정한 정보라든지 오해가 없는 정보가 나오게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공급하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될 거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유럽과 미국의 규제를 보면 투자자 쪽에서의 ESG 투자를 했을 때는 일정 그러니까 퍼센트 이상을 반드시 E나 S나 G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제들이 이제 계속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글로벌의 규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사항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런 워싱에 대한 이슈들은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국내 규제에 대해서는 인식이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가 현장에서 보는 내용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환경부에서 이런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환경성뿐만 아니고 모든 어떤 표시광고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환경부는 환경에 대한 이슈만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제품의 환경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것이 환경부의 어떤 법령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정위에서는 그 환경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동시에 제품뿐만 아니고 자기 사업에 대한, 즉 경영 활동에 대한 이슈에서도 그린워싱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즉 환경부는 제품에 대한 표시 광고만 다루는데, 공정위에서는 자기 경영 활동이라든지 제품 모든 걸 다루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표시광고법에서는 어떤 소비자 오인성인데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물론 여기 이제 공정에서 나오고 계시고 전문가들 계시지만, 보통의 주의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어떤 그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업이 어떤 인상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의도와 무관하게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증적으로 검증되게 하는 방법들, 과학적으로 검증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이 이런 홍보뿐만 아니고 ESG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세부 지침에서도 보면은 특히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영활동 측면에서도 구체적 사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선언을 했거나 목표를 얘기를 했을 경우에 이행계획, 인력, 자원의 확보 방안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일단 선언하게 급급한 게 현재까지의 우리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라는 것들도 한번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뭔가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다라고 했어도 실제로 그것을 저해할 만한 유해한 활동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또는 거짓이나 과장 기만적 광고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쉘이라든지 석유화학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친환경 활동이라든지 비즈니스 전환을 하지만 그거를 상쇄할 만한 다른 어떤 환경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계속 있다면 그 또한 워싱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디스클레이머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공정위 9월에서 나오는 심사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세부 지침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과정별로 어떠한 용어를 썼을 때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아주 명시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유심히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소개만 드리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도 최근에 어떤 제품뿐만 아니고, 제품은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경영 활동에 대해서도 공정위처럼, 공정위는 일단 하나의 이제 지침으로 나와 있는 거고, 환경부는 이거를 가이드라인 형태로 이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용어 사용이라든지 우리가 공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을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심지어 8개 유형별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표 설정이라든지 배출량 감축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신재생산 이용,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피할 수 있거나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일단은 규제나 흐름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시사점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저희가 그린워싱 관련해서 일단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건 유럽에서 조사한 거긴 하지만 그린워싱의 주요 동인으로 보면 규제 변화가 너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지 못해서 워싱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규제를 해석하는 차이이기 때문에도 발생되더라.
그리고 데이터 신뢰성이라든지 우리 스스로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 그리고 투자자가 바라보는 현실하고 우리의 어떤 기업 경영 활동의 차이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하게 나타난 것이 우리가 타사보다 조금 더 ESG 측면에서 경쟁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우리 스스로의 실수들이 좀 발생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규제를 제대로 된 해석과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인식도라든지 특히 우리 스스로 어떤 경쟁력 확보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그린워싱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점검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또 이러다 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허싱, 우리가 침묵해버리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스스로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욱이 투자자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오해를 불러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향후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텐데, 이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부정공시가 되지 않게끔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일부 못했는데 ISSA 5000, 그래서 지속가능 검증 관련된 표준에서도 이런 우려를 전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공시 측면에서 더더욱이 어떤 그린워싱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검증 체계들이 좀 가비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